문제 드린 신의 손님입니다. 2024년 2회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같은 이런 근로 3권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겠죠. 당연히. 2번에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 3권을 당연히 갖는다라는 내용이 틀리는데요. 이 공무원인 근로자는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서 이런 근로 3권을 갖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갖는 게 아니라 3번에 주요 방위 산업체의 근로자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 당연히 단체 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했는데요. 이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근로 3권 중에서 단체 행동권이에요. 단체 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은 틀리고요. 4번에 미취업 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이다 했는데 취업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 3권을 갖는다고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틀렸고 1번이 맞는 답이네요. 82번 직업안정법령상 일용 근로자 이외의 직업 소개를 하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의 장부 및 서류의 비치 기간으로 옳은 거 1번에 종사자 명부라든지 구인 신청서, 구직 신청서, 그리고 4번에 금전 출납부 및 금전 출납 명세서 모두가 비치 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3년, 1년, 2년 모두 틀렸어요. 그 정답이 2번으로 채택이 되겠네요. 83번 헌법상 근로의 권리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게 되어 있고요. 여성 근로자와 연소 근로자는 특별 보호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장애인이나 이 고령자 같은 이 근로자요, 장애인 근로자나 고령 근로자 등은 특별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을 보고 있어요. 고령자와 장애 근로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 중요시 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4번이 이렇게 틀린 내용이네요. 84번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피보험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 되어 있는데 근로자는 맞는데요. 여기 일단 근로기준법도 틀렸네요. 근로기준법상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이에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와 사업주 했는데 근로자는 맞지만 사업주가 아니라 자영업자가 해당되겠네요. 자영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2번에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2번 답이네요. 3번에 보수라는 것은 사용자로 받는 일체 금품을 말한다 했는데 이 내용이 틀렸어요. 즉 보수라는 것은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을 뺀 금액,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학자금이나 뭐 식비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걸 뺀 금품을 말하는 것이 금액을 말하는 것이에요. 4번에 일용 근로자는 3개월 미만이 아니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 자를 바로 일용 근로자라고 하고 있어요. 85번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 수행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맞는 내용이죠? 2번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했는데 2번이 바로 틀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의는 크게 세 부류를 볼 수 있거든요. 꿰뚫어 보기를 참고해 보시죠.
지금 나와 있는 2번처럼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근로자를 정의한 법률들은요. 근로기준법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수많은 많은 법률들이 근로자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고용정책기본법이나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명 고공남이라고 했었죠. 첫 글자만 따서 고용정책기본법 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국, 그리고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의 법률에서 남에서 고공남에서 근로자는요. 사업 중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그 근로자에 대한 정의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잘 알아두시기 바래요.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3번에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 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4번에 지정직업훈련시설이라는 것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해서 설치된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모두 맞는 내용이 되겠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86번. 다음 중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원칙은 4번이요.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이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잘 부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87번이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금 보기 1번에 보기 내용이 괜찮아요.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남녀 차별도 하면 안 되겠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번 맞는 내용이에요. 2번에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면 안 돼요.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그 별개의 사업은 그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라는 것이요. 시험 문제 여러 차례 나온 바 있네요. 그래서 2번 틀렸죠? 이렇게 3번, 4번 읽어보시면 쉽게 되고요. 88번.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훈련의 목적이요. 이를 때도 한번 했었죠? 훈련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훈련의 목적은 향상훈련, 그 다음에 양성훈련, 전직훈련 이렇게 2번, 3번, 4번이 훈련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이고 집체훈련은 훈련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우리 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훈련의 방법에 따른 훈련의 방법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체훈련, 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훈련의 목적에 따라서는 향상, 양성, 항상, 전직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네요. 89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은 모두 업무로 명시되어 있는 건데 지금 4번이에요.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은요. 바로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것이죠. 90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시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자는 누구냐 했는데 지금 1번, 2번, 3번 읽어보시면 이런 사람들까지 이직 근로자에 포함할 수는 없겠구나.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가 돼요. 4번이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사람으로서
6개월을 초과해서 계속 고용되고 있는 사람은 이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겠죠. 그 4번이 맞는 것이에요. 91번. 다음 괄호에 알려진 것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요. 이 내용 중요한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해서 4번이 답인데요. 이게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개정이 없지만 개정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개정, 일단 육아 대상이 확대되었죠.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전에는 초등 2학년, 즉 만 8세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된 법령에서는 초등 6학년이요. 초등 6학년, 다시 말해서 만 12세 이하로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이요. 이렇게 초등 2학년 만 8세 이하에서 초등 6학년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지금처럼 변동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기간이 있는데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을 보면요. 원래 1년에다가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이 있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육아휴직 보통 1년이니까 1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에 곱하기 이 2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년에다가 육아휴직 1년을 사용 안 했다면 바로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전체 합치면 최대 3년간에 걸쳐서 3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중요해요. 개정 법률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92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배우자의 출산 휴가 역시 개정됐다고 했었죠. 1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에서 20일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2번. 사용한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은 무급이 아니죠. 돈 안 주면 누가 지겠어요. 그래서 유급으로 한다라는 거. 이건 원래가 유급이었어요. 3번.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좀 완화되어졌죠.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로 바뀌었어요. 4번에 배우자 출산 휴가는 1회 한정해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아니에요. 분할 3회예요. 3회에 한정하여 나눠 사용할 수 있다. 즉 분할 3회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4번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부터 이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중요해요. 개정 법률이에요. 93번. 근로기준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 근로란 1번이요.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는 맞죠? 2번에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나 맞는 내용이에요. 3번이요. 통상임금이라 나와 있는데 이거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지금 평균임금에 관한 정의예요. 그래서 평균임금 붙여놓고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 벌써 나눴다 했어요. 벌써
평균 임금이 되겠죠. 그럼 통상임금이란 무엇이냐? 해설에 나와있죠.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시간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금액이거나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는 것이 이게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예요. 4번에 단시간 근로자란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일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서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3번이 바로 틀린 내용이겠네요. 94번 근로기준 법령상 이행 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시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번 맞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개정된 법령이에요. 2번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놓고 기한을 이렇게 정한 후에 기한 정해서 독촉하는 거예요. 기한 정해서 독촉하고 그래도 만약에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에 내지 아니하면 그때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고쳐야 돼요. 3번에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4회의 범위 아니고요.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고쳐야 되고 4번에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틀렸고 1번은 맞는 내용이네요. 95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고용재난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이 건의할 수 있는 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장관, 고노장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96번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지금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맞는 내용이죠. 2번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예요. 근로감독관이 범죄를 저질렀어. 그때 수사는 검사하겠죠. 그런데 근로감독관의 범죄인데 근로감독관이 전담해서 하면 안 되겠죠. 검사와 일반 사법경찰관, 일반 사법경찰관이 전담해서 수행한다 해서 2번 틀렸네요. 3번 맞는 내용이고 4번 맞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97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이게 1번을 틀렸어요. 즉 뭐냐면 한 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 한 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해석편을 보시면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을 이렇게 사용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가구 내 고용 활동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파악해 두시고요. 나머지 2, 3, 4번은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죠. 2번에 퇴직연금 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는 걸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98번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거 이게 지금 1번이 틀렸어요. 근로자 공급사업 연장 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된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에요. 나머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99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맞는데 4번의 생리휴가는요. 지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리휴가는 어디에 명시되어 있느냐?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몇 번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지금 콕 집어 해설해 보시면 고용보험기금의 용도가 쭉 나와 있어요. 1, 2, 3번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되어지고요. 4번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강의진하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